성공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내가 정신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수많은 사업가를 포함해 내린 결론은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비결. 성공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목적의식이 있다.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깨달을 줄 안다.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행동을 주저없이 실행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성공도 자기 책임, 행복도 자기 책임이다. 성공한 사람은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목적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에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어지간한 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담담히 궤도를 수정하며 문제를 처리할 뿐이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안정감은 이런 데서 비롯된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목적지가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다. 불안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끼지 않는 옷차림을 선택한다. 남을 불안하게 하는 복장보다 상대를 안심하게 하는 단정한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만나본 바로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성공한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 단순하다고 할 만한 복장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그 복장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꼭 명품 브랜드가 아닐지라도 내 복장이 상대방에게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화력이 약해지면 음식물을 소화 흡수 대사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오자스를 만들 수 없다.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영양 부족에 따른 호르몬 부족, 자율신경 기능 이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오자스 부족이야말로 온갖 안 좋은 몸 상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대로 오자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소화력을 회복하는 것을 치료라고 여긴다. 현대인이 이토록 지치고 나른해 보이는 것은 일상의 거대한 스트레스로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에만 주목하고 소화력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소화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도 영양분이 되기는커녕 모두 독이 되고 만다. 모처럼 생활에서 당 끊기, 당 줄이기를 해나가도 소화력이 없으면 혈액을 잃는다. 당질을 줄이거나 배제한 식생활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므로 위가 힘을 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소화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소화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1. 몸을 차갑게 하지 말 것. 2. 입맛이 없을 때는 먹지 말 것. 3. 식생활에서 당을 줄일 것. 일단은 이것만 실천해보자. 몸이 차가워지면 온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력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찬 음료도 멀리하자. 음료를 늘 마신다면 뜨거운 물을 추천한다. 내장이 따뜻해져서 소화 기능이 촉진된다. 나는 하루에 5번 이상 뜨거운 물을 마신다. 소화력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도 좋다. 입맛이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며 억지로 하루 3끼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위를 혹사시켜서 소화력은 더 떨어진다. 당 끊기나 당 줄이기는 그 자체로도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한다.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에도 소화력이 작용한다.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정보에 노출된다. 음식 소화력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보 소화력을 개선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일에도 전력을 쏟을 수 있다. 자기에게 맞는 좋은 정보만 엄선한다. 받아들일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경 쓴다. 행복한 성공을 거둔 사람과 같이 정말로 주의 깊게 생활하는 사람은 이 점을 철저히 실천한다. 먹는 음식만 주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아들일 정보도 잘 선택해서 소화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스마트폰도 만지지 않는다. 남의 험담도 하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접하며 좋은 음악을 듣는다. 현재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꼭 당 끊기나 당 줄이기를 시도해보기 바란다. 그 효용은 모든 사람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가령 당 끊기, 당 줄이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식사 후 졸음은 식사에 함유된 당질의 소행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당 끊기, 당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당질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생활을 하면 몸이 예민해져서 소량의 당질에도 반응한다. 나는 5년 넘게 꾸준히 당 끊기, 당 줄이기를 해와서 가끔 당질을 섭취하면 한 입만 먹어도 잠이 쏟아진다. 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목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한다. 주먹밥을 하나만 먹어도 목이 막히는 것처럼 말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살아간다. 경기의 변동이나 그에 따른 과도한 업무가 물론 중대한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때문에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소한 일로도 폭발하는 것이다. 이럴 때 당 끊기, 당 줄이기를 습관으로 들이면 긴장이 풀린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일보다 기분 나쁜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때 나빴던 감정까지 똑똑히 생각나서 더 괴로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면 그런 일도 줄어든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좋은 제안도 계속 들어온다. 그 상태로 기다리면 저절로 행복이 다가온다. 결국 늘 기분 좋게 지내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은 교감신경이 긴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긴장이 풀려서 마음이 평온해진다. 어려운 일도 좋은 기분으로 대처하기만 하면 해결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까? 답은 말투에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다.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종종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지도하는데 의학적으로 봐도 확실히 맞는 말이다.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런 행동만으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진다. 말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 성공하려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잠재의식이 대부분 결정한다. 이 잠재의식은 말과 경험이 만든다. 잠재의식은 수없이 많이 만난 존재를 진짜라고 인식하는 성질이 있다. 나는 밝은 사람이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그때마다 나는 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정말로 밝은 사람이 된다. 특히 자신이 소리내서 한 말은 자신에게 잘 와닿는다. 목소리와 진동이 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자신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계속 소리내서 말하면 좋다. 마찬가지로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좋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살면 잠재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지내고 싶다 라고 하는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기분도 저절로 좋아진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법칙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일을 기분 좋게 처리하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앞두더라도 반드시 적극적인 측면에 주목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이 멋지다고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자기 중요감을 충족해줄 만한 것은 없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특유의 안정감과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충격적인 말이지만 타인에게 화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확실히 남에게 기대하는 탓이다. 우리는 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낼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느냐 마느냐는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늘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참고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주눅이 드는 것은 애초에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나는 아직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고민할 일도 없다. 남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나눈 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뜻이다. 자기 행동이나 생각은 통제할 수 있지만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타인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일이 잘 안 풀릴 때 느끼는 실망과 짜증도 커진다. 니조야키 슌지 저자의 성공한 사람들은 왜 경무에도 스트레스가 없을까? 라는 책이었어요. 남한테 기대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할까? 왜 기대하면 안 될까? 그리고 또 왜 꼭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게 나쁜가? 그리고 또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게 그렇게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남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좋아하는 거, 남이 먹고 싶은 거 해주려고 하고 이게 왜 나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부 남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전 좀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배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남 탓을 할 구실이 될 수가 있구나. 배려는 하되 그러니까 남을 신경을 쓰되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대신 내가 막 100% 내 취향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지경이면 친구가 뭐 하자고 했을 때 하기 싫은데 친구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거절을 못했다가 굳이 가서 막 짜증이 나서 친구한테 짜증을 내거나 혹은 꾹 참다가 집에 오면서 괜히 친구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만들 바에 미리미리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내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나는 이렇게 안 맞는 친구들을 굳이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맞춰주고 유지한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서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친구 그룹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래된 친구들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안했을 때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거절을 하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들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일 다 이루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